2페이지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무주택자다, 85 이하 주택 하나 가졌다, 이런 요건들 확인해서 인가해 준 거잖아요. 확인했죠? 이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연히. 근데 요건을 갖춰서 인가 받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건이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한데 이제 예외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은 다 되잖아요. 상속 받은 사람은 뭐 무주택자이다 이런 요건 갖출 필요조차 없어요. 상속은 다 되는 겁니다. 상속은 해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야. 이제 또 조금 전에 85여 주택 하나만 가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럼 자격 상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경우에 이거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면 그 요건 상실하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격 상실해야 되겠죠? 자격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을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이거 탈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탈퇴를 해서 50% 미달했다. 50% 미달하는 말 나오면 앞에 있는 요건 볼 필요 없이 충원할 수 있는 겁니다. 50% 미달했다.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려우니까. 또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처음에 300세대 할게요 이랬는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400세대도 늘어났어요.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또 조합원이 처음에는 50% 충족했지만 부족한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부족한 조합원 충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 50%안 되면 해야 돼요. 사업을 못 하는 건데 50%안 되면. 아까 50은 되어야 돈을 우리가 17반 아니죠. 상당히 많이 모아야 돼요.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50%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뭐 조합원 모집 추가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 나오면 당연히 되는 거죠. 승인 받았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 저기에 본래는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은 잘 안 나와요. 이제 그 말보다 예외할 수 있는 경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망했다. 자격 상실해서 충원한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탈퇴로 50% 미만됐거나 또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증가하여 50% 미달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에 양도, 증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고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강의가 시간이 있을 때는 간단히 설명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사자하고 변탈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사자는 뭐예요? 사망, 자격상실, 변탈, 변경, 탈퇴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조합원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중에 사망은 상속하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하는 거. 이제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사망 말고 다른 경우 조합원 대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그 대체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 되죠. 대체하는 사람도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사망 말고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교체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조합 설립 신청 당시 그 요건을 갖춘 사람만 교체될 수 있어요. 충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탈법, 불법 이런 것들이 횡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조합원을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5월 7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조합원이 부족하게 돼서 5월 20일에 어떻게 할까? 을이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병으로 만약에 교체를 시켜주십시오. 이 병이 5월 20일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5월 7일 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5월 7일 날 조합설립가 신청 당시 요건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이 교체되는 등의 요건은 적어도 언제까지는 확정을 해야 돼요. 이때까지 확정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확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불특정 다수한테 해주겠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해주겠어요? 특정인에게 해주겠죠? 그거 여기까지 특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위에 103페이지 메뉴에 조합원 추가 모집되는 자와 조합원으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의 판단은 그 충원될 당시, 추가 모집 당시가 아니고
처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에서 판단해야 된다. 또 하나, 이러한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적어도 언제까지는 확정이 돼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특정이 돼야 돼요. 4번, 5번은 줄 안 긋고 읽어만 봐야 되겠습니다. 조합의 탈퇴 의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때 기존에 내가 뭡니까? 지급한 납부한 비용 환급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못하게 환급 안 해주면 탈퇴 못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 탈퇴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자,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이제 조합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지만 조합은 모집 신고만 하면 돼요. 네, 조합은 모집할게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조합 모집 신고하고. 그리고 이거는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특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 조합원 모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 신고 후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된다. 원칙은 잘 안 물어봐요. 예외. 다만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조합원이 처음부터 50%가 안 돼서 재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이 탈퇴나 자격상실로 또 충원하거나 이럴 때는 그때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신고 후 공개 모집. 그런데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을 할 수 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었는데요. 전에는 그 1번, 양과로 1번에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얼마 확보해야 돼요? 80%. 소유권 얼마? 15%. 전에 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이 요건이 필요 없었는데, 신고할 때도 필요한지. 조합원 모집 신고한다. 신고할 때도 건설 예정 대지의 50% 사용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그래서 저 이제 나중에 조합원을 만약에 이제 300명 갖췄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80% 사용권이 있어야 되고 사용권과 15% 소유권이 있어야 되고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전에는 없었는데 자꾸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이 주택조합 같은 게 지역조합 같은 게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피해가 발생을 많이 해요. 또 인가를 통해 규제하더라도. 그래서 엄격하게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주택 건설 대지 얼마 확보해야 돼요? 50%. 이제 그래서 갖춰서 조합원을 다 확보해서 50%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싶어요. 그럼 대지 사용권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인가 받으려면 80%. 여기 조합원 모집할게요 할 때는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발기인들 몇 명,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때는 얼마가 있어야 돼? 그때도 50% 사용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 만약에 이제 300명 모집해서 인가를 받고 싶어요. 그때는 예정되지 80%가 있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당연히 100%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제. 근데 예외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보겠고요, 이제. 50%.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조합, 거기, 몇 번이요? 외가로 7번? 외가로 7번에. 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을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 인가 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몇 년 안에 하라고 했어요? 2년 안에 신청을 해요. 2년 안에 신청. 2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그 밑에 보시면 양관 2번에 1,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된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으면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 요거는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제 추가되는 내용인데 어려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비법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할까 했는데, 단순한 거 비교하는 건데도 악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걸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설사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설사거든요. 2년, 3년 똑같은 숫자예요. 설사 2년, 3년인데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하겠습니다. 추설사, 설사하는 거 공부한 적 있었죠?
숫자는 까먹었어도 이제 그거하고 구조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는 겸 할까 했더니 여러분들 복습을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것이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2년. 그거는 꼭 기억하자. 올해만큼은 적어도 올해만큼은 그 밑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보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 2년. 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받았어요. 몇 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년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2년. 자, 임원과 발긴 결격사유, 뭐 발기인 임원이든 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임원으로 보통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공부한 걸로 유추해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 용어 몰라도. 자, 중2 미성년자, 파산자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 금고 이상,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거 용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정비법에서 선고유예 안 내요. 그냥 무슨 위에 중에 있는 자, 중에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집행유예, 선고유예 들어갔는데 그거 구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있고 정비법은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헷갈려서 안 되고요. 그렇게 구별할 만큼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자격 상실, 자격 정지된 사람. 그럼 이것도 줄거지만 상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나오죠? 자격 정지됐어요.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격 정지니까. 자격 상실된 사람.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기만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연결하면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도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 안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까지 제가 강의할 만큼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이제 선고에는 따로 보지 마시고 여기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눈으로 읽어만 보세요.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겸직 못하는데 그것은 임원이나 직원 겸직 못한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는 6번을 한번 보시면 해당 조합의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나 또는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 겸직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등록사업자나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는 임원은 임직원 겸직할 수 없다는 데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걸로 풀면 돼요. 그냥 그걸로. 등록사업자, 업무 대행사 보지 말고 자 그러면은 6번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거지만 이렇게 겸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추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도 추가된 거지만 그 상식으로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정비법에 갖다 붙여내지는 않습니다. 뭐 주택법이 있는가 그 선고유예가 하나 들어갔지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겸직 안 된다는 것과 자격 안 되는 거 다 반 거고 중2 미성년자 파산자인데 정비법에서만 하나 들어간 게 벌금 100만 이상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 하나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아까 앞에서 공부한 것은 등록 결격사유였는데 거기도 중2 미성년자 있고 거기서 2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등록 말소 몇 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지나지 않는 자. 제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다른 거를 이제 같은 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 말고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정리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맨 밑에 겸직 못한다는 것과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격 상실해서 과거에 행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건 공부했고요. 자, 104페이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30호 단독택, 공동택 30호 30세대 이상이죠. 그런데 한옥은 몇 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50호 이상. 그리고 주관경 개선사업에서 1호 사업의 경우는 몇 세대 이상일 때? 똑같으면 내가 뭐하라고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50 이상일 때. 주관경 개선사업 나오면 혜택이 있다. 혜택. 그러니까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한옥이라고 외우지 말고 한옥은 좀 우리나라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이제 주관경 개선사업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세대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왜 그런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단독과 공동에 하나씩 더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 강의를 아무리 해도 까먹고 그리고 시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자, 대지 얼마 이상일 때? 1마 이상일 때. 승인권자는 이제는 만약에 주택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다. 틀린 거예요. 30 이상은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되 건설 세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대지 면적만 가지고서 대지가 10마 이상이면 대지가 10마 이상이면 건설 세대수도 보통은 많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 따지지 말고 대지가 10마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미만은
시장 군수인데 미만은 기억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리고 국장에게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철저하게 기억하자. 국가나 한국토지택공사. 그리고 얼마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택지발사 330.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라든가 이런 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하는 것은 330만. 양과라서 한번은 그냥 보시고 제가 두 가지는 더 안 해놨습니다. 그냥 국장이 지정고시 그러면 국장이 받아요. 국장 지정고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숫자가 나오면 330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지 한방이 이 말은 기억 안 해도 돼요. 50초 하게 되면 국지 한방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거 아실 수 있죠? 50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기억할 거 없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도 기억할 필요 없고 여기를 뭐 민영주택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근데 혹시 만약에 이걸 답을 하면 50초 가지고 답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돼서 그걸 산 거예요. 한국공사가 자산관리 회사인 50초예요. 그렇게 읽으면 돼 이제. 다른 거 읽지 말고 한국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50초. 그러니까 50초라고 해서 전부 다 국장에게 받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돼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1. 국가 한국공사 나왔잖아요. 3에도 뭐라고요? 한국공사 나와야 돼. 한국공사. 50초만 나오는 게 안 되고 한국공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50초만 보지 마시고 그것만 해도 뭐 답으로 처리되는 것이 과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오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또 예외를 자꾸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위에서 한국공사 국가 공부했잖아요. 그 연결해서 누가 자산관리회사가 뭔가 몰라도 돼요. 아무튼 50초인데 뭐하고 관련돼야 돼요? 한국공사, 지방공사 관련되면 안 되고. 그래서 한국공사 자산관리회사 그걸 이제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제 언급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 한국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330만 불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과로 4번은 나올 가능성이 제일 적은데 나왔다 하면 한국토지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공사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나와서 어렵게 나오지만 그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져요. 다음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상업적과 준주거적을 전제로 합니다. 그건 시험에서 그냥 알려줄 거예요. 상업적이나 준주거적에서 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 합계의 얼마, 건축 연면적의 얼마 미만일 때 90% 미만일 때 그 숫자 두 개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300세대 미만 그리고 주택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90% 미만인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적에서 상업적에서 도심적에서 도심 공동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이제 공동주택 건설을 자꾸 권장을 하는데 이거 사업계획 승인으로 너무 엄격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하기가 곤란하니까 어차피 건축물이 크기 때문에 건축 허가에서 충분히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질 거야 아마. 300 미만, 90 미만. 그 숫자 찾는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뭐 유통상업적은 제한다는데 나중에 국토계획법 관련해서 뭐 유통상업적은 아파트가 안 돼요. 유통상업적은 공동택이 안 됩니다. 105페이지.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당연히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 확보. 기본 원칙인데 우리는 원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외를 많이 물어보죠. 자, 쉬운 것부터 볼게요. 네모 안에 있는 거. 이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지상권 설정에서. 지상권 있으면 주택건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법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국지 한방. 나중에 밑에도 보면 이제 토지를 필요할 때 수용도 할 수 있거든요.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지 사용권 확보 못해도 소유권 확보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아까 30세대 이상 건설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대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가 얘네들 경우에도 이제 필요해서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몇 퍼센트가 찬성하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죠?
75%. 그 75%가 리몰 찬성해서 리몰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반대한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 그죠? 그 반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 청구.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법에서 매도 청구는 강제로 보장된 거예요.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는 100% 확보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말보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이제 집합건물법의 절차에 따르는데 그까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해주셨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안 할게요 제가. 자. 제일 중요한 거 1번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주택건설지에 얼마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80%를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다. 몇 퍼센트 확보해야 돼요? 일단 80%. 80%. 자, 거기에서 매도 청구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택건설 대지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 근데 뭐가 있어도 돼요? 사용권. 이게 없어도 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이거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요건이 또 하나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제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때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몇 퍼센트를 확보해야 돼요?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80%. 나머지가 뭐에 대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요건을 세 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문제는 안 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지엽적인 것들을 물어봐요. 자, 80% 확보한 경우와 95% 이상 확보한 경우 매도 청구의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95%는 확보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80% 확보했을 때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그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 못하고 10년 후부터 소유한 자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몇 년 안 된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10년. 근데 95% 확보했어요. 그럼 50년 돼도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물어보는데요. 95% 까먹을지 모르니까 제가 또 다른 숫자하고도 또 비교를 또 합니다. 이제 자꾸. 자, 5%는 우리가 공법에서도 5% 미만이다, 5% 이내다 할 때는 굉장히 경미한 걸로 칠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5% 확보했으면 아주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인 거예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취지로 5%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서 갑을병정 여기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더니 여기는 대지 일부 5% 이내 미만인 대지를 사업주체가 정당하게 확보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했다고 봤는데 이 대지 소유자가 등기부가 위조됐다는 가 등에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를 사용검사 회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면적이 얼마 미만할 때? 5% 미만할 때는 여기 입주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5% 미만이라는 아주 경미한 일 때문에 사업이 원상회복되거나 권리가 좀 큰 변화가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여기도 몇 퍼센트? 그래서 95%. 여기도 5% 미만의 경우 하는 건지. 이거 조금 이따 숫자를 다시 한번 하겠고. 자. 그런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협의하는 게 먼저예요. 토지 수용할 때도 뭐 먼저 한다고 했어요? 협의를 하거든요. 요건 개인의 국가가 할 때도 협의하는데 개인이 하는데 이거 협의해야 되겠죠? 협의.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만약에 건축물 있다. 이거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됐습니다. 5억인데 시가가 5억인데 100억을 달라고 그래요. 협의가 안 되겠죠? 네, 5억인데 10억을 달라고 그래요. 협의해야 돼요. 안 해갖고 소송을 하게 되면 금융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출됐거든.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거 곤란한데 한두 명이 불과하다. 그럼 빨리 돈 주고 비싸게 좀 더 주고 2배, 3배 주고 사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얼마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뭘 기준으로 해서 매입한다고요? 매도 청구한다고요? 시가. 자,
그래서 이게 따라서 이제 매도 청구하는데 역시 이 사람이 여기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시가로 매도하라고 해서 소유권 안 넘겨줘요. 순순히. 뭐 하겠어요? 소송하겠죠. 소송. 자, 소송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1심에서 이제 여기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 주체가 이겼어요. 1심에 승소했습니다. 그럼 여기 확보하지 못한 대지를 내가 지금 완벽하게 확보를 한 거예요? 아직은 확보 못한 거예요? 아직은 못한 거예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또 대법원까지 가서 이걸 확보하더라도 아까 이런 절차를 인정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15년 있다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괜히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헛된 꿈을 안 꾸는 게 낫지. 이 15년 있다가 합격하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미리 해야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승소 판결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토지 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정비법에서도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한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언급하면 되겠고. 여기서 누가 토지 소유자인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공고를 하면 돼요. 공고를 해서 30일 이상 지나 공고 30일 지나면 그 사람하고 협의를 이제 한 걸로 봐서 법원에 그럼 협의할 시가 지급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공탁을 하면 그 이제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걸로 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절차. 뭐 공탁, 공시송달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해서 처리하라고 있고요. 자, 매도 청구 105페이지 봅니다. 다시 다음의 경우에 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뭐를 기준으로 매도 청구한다? 시가. 건축물도 할 수 있다. 95% 이상일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80% 95 미만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전에 소유한 자 외의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외의자에게. 매도 청구하기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고요. 얼마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대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이제 합의하면 뭐 된 거고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좀 전에 말한 겁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여기도 뭐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가. 그럼 이 사람이 또 매도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있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이 사람은. 그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은 대표자를 얼마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어요?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제 이 대표자가 판결을 받으면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자에게 효력이 있고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좀 전에 말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년 하는 말이 나오는데 106페이지 메뉴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자, 이제 숫자 정리하면 숫자만 물어봐요. 시험에서 물어보면. 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사업 주체가 온전하게 확보했다고 믿고 사업을 했더니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또 뺏어갔어요. 법원의 판결로. 그럴 때 이 사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매도 청구하려면 사용 검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 의사가 송달이 돼야 돼요. 몇 년? 2년. 그리고 전체 대지 면적의 얼마 미만이어야 돼요? 5% 미만이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과 소송할 때 여기 사람들이 3,000명이 전부 4,000명이 전부 소송에 참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얼마 동의 받으면 돼요? 4분의 3 이상 받으면 이 동의 받은 사람이 대표자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이기든 지든 간에 전체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효력이 있어야 대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75%인데 이거 퍼센트라면 근데 딱 공교롭게 얘만 퍼센트를 안 넣고 4분의 3이라고 그대로 써놨어요, 지금. 그죠? 제가 강의하기 좋게 2, 3, 4, 5. 2는 2년이에요. 3, 4는 4분의 3이고 5는 5% 미만.
이 숫자 구조 알면 나왔을 때 찾을 수 있어요. 2, 3, 4, 5, 2, 3, 4, 5. 그 매도 청구는 지금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매도 청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매도 청구. 리모델링 관련된 매도 청구.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아주 중요합니다. 착공 의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안에 착공하라고 돼 있어요? 106페이지 네모 안에. 몇 년? 5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있죠? 공구별로. 그때도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요? 5년.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있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1, 2, 3 공구 3개로 나눴다고 쳐요. 3개로 나누려면 단지 전체 몇 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9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겠죠? 3개로 나누려면 각각이 300 이상이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 했나? 숫자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처음 공사는 적어도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돼요. 나머지 2개는 이거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거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얘하고 얘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5년 동안 사업 착공을 안 하면 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는데 그게 이제 2년인가 3년 전에 답으로 처리된 바가 있어서 걔가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착공 여기 얘는 5년 안에 했어요. 그런데 얘로부터 이걸 2년 동안 사업 착공을 안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작했잖아 여기. 시작했는데 이걸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취소하면 이거 허물라는 얘기인데 안 돼요. 자, 처음 착공을 5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취소 사유지만 공구별의 경우에 이 2년이라는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좀 늦게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자, 부도 파산으로 목적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겠죠? 이제 부도 파산의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분양 보증 기관이 있어서 분양 보증을 받았어요. 그거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분양 보증 기관에서 다 완공해서 분양까지 완성하는 게 분양 보증이거든요. 자, 분양 보증이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가끔 물어봅니다. 자, 네모 안에 있는 건 5년, 2년 숫자 확인해야 되고 연장은 일체 1년이에요. 건축법에서 1년, 주택법도 1년. 연장은 다 1년이에요. 건축법에는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는데 신고를 했을 때는 1년 안에 착공해야 하는데 연장은 다 몇 년이에요? 1년. 만약 천재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진 끝난 날로부터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은 전부 1년. 뭐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 끝나고 나서 1년. 그리고 이제 공사할 때 착공 신고하고 5년 동안 안 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경매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했다.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근데 부도 파산이라든가 하는 부도 파산의 경우에는 분양 보증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사용 검사 언제 받는다고 했죠? 공사가 완료되면 그게 사용검사 시기예요. 외과로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런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또 이제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이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당연히 사업주체가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럴 때는 분양보증기관이 있으면 분양보증기관. 시공보증기관이 받는 거고, 보증기관이. 그리고 만약에 보증기관도 부도 파산으로 사용검사 신청을 못한다. 이럴 때는 별 수 없이 우리들이 이제 공사를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되겠죠? 우리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라고 하도 돼요. 그냥 입주자가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들이 뭐 받아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줄 그을 필요 없어요. 사업주의 부도 파산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시공 보증한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임시 사용 승인 동별로 할 수 있죠. 세대 공동택은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런 말들 이제 읽으시면 다 된 겁니다. 사용 검사권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까다롭게 안 물어봤는데 보면 얘는 사용 검사 본래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용검사는 좀 달라져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면제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으라고 아까도 틀렸는데 또 틀리시죠? 국가와 한국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국장에게 받으라. 그래서 왜 그런가도 또 말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통제를 꼭 하겠다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주택의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이잖아요. 맞아요? 관심 많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환경부는 환경 목적으로 아파트 10만 채, 통일부에서는 통일 대비해서 아파트 100만 채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택을 건설할 때는 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검사도 국장에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국가가 나오기보다 한국공사 나올 겁니다. 이제 그냥 밋밋하게 국장에게 받은 경우 국장에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공사라고 살짝 바꿔서 이제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게 그 사용검사권자 양과로 2번 국가 한국공사 등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군수국장으로 바뀐 건 까먹더라도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건설 비율인데 국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몇 퍼센트까지? 75%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을 강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이 좀 있죠. 특혜를 줬죠. 무슨 특혜가 있어요? 지들끼리 우선 나눠 갖는 혜택이 있잖아요. 혜택을 주면 의무도 좀 강제될 수 있죠. 그래서 조합주택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까지 강제할 수 있다? 100%까지 강제할 수 100%까지. 일반인 경우 몇 퍼센트? 75%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 몇 퍼센트? 75%까지. 여러분들이 등록사업자인데 주택을 건설하려고 했더니 그 지역에 서민용 주택이 부족해요. 그럼 국장이 그 지역에서 국민 규모를 75%까지 건설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합주택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국민주택을 100% 전부 국민주택 규모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주택건설 대지 확보. 자, 1번 국공유지고요. 국공유지. 2번은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2번에서 세 번째 채비지. 그리고 3번은 이제 수용이에요. 수용. 세 가지가 있는데 보면요. 주택건설 대지를 소유권, 사용권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는 확보를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뭐 할 수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거든요. 수용. 물론 24조 2항에 따른 얘네들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수용한다는 말인데 국민주택을 건설한다는 말은 그냥 알려줘요. 시험에서. 자, 국가나 지자체 수용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얘가 수용해서 토지를 소유한다, 확보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거 뭐 여러분 몰라도 돼요. 공익사업법 준용한다 알면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사업인정이다. 같은 절차라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 두 가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토지를 수용하는 거 또는 수용 전에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지자체 국가나 한국공사는 지자체에 맡길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기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정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청산금 지급 징수 같은 걸 맡기면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지급했는데 얘네들은 지자체하고 친하잖아요. 국가나 한국은 서로 많이 단골이니까 깎아줘요. 깎아주니까 몇 퍼센트? 2%. 100분의 4. 4%가 아니고 2%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2%가 동일한 게 아니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상한선이 몇 퍼센트예요? 4%가 아니고 2% 지급한다는 거. 2%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거. 그럼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일반 토지, 일반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양주 시청 부지가 아니고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지만 일반 재산이 있어요. 일반 재산이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주택을 좀 건설합시다. 이러면 이자에게 경기 입찰 아니고 우선 매각할 수 있는 특혜가 있을 수 있어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 근데 우선 매수하려는 특혜를 받으려면 또 여기도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초호화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런 우선 매각 안 해주겠죠. 자, 일단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무주택이나 이런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죠? 또 하나 국민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됐든 뭐 토지 소유가 됐든 안 따져요. 이제 예를 들어 국민기물 얼마 이상? 50 이상. 그리고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건이 있는데 얘네들은 임차하거나 매수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당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대지소송 사업에 착수를 해야 돼요. 몇 년 안에? 2년 안에. 안 그러면 다시 뺏어가요. 뺏어갈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환매할 수가 있다. 몇 년 안에 해야 된다고요? 2년. 몇 퍼센트 가진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어요? 50% 건설하려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에서 채비지란 말 나오죠. 채비지 사업 경비로 쓰는 땅. 사업 경비로 쓰는 땅.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뭐 약간의 특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 건설을 하려는 자가 이 채비지 요청하면 채비지의 50% 범위에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 주체가. 몇 퍼센트? 50%까지 매각할 수 있다. 감정평가한 가격을 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감정가보다 낮게 조성원가로 공부할 수 있는데 조성원가 공부는 제가 책에 요약집에 했지만 그건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자, 먼저 국공유지 네모안에 보시면 국민규모 얼마? 50%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는데 매수한 날부터 얼마 이내 주택 건설 사업을 해야 돼요?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가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줍니다. 환지 방식은 채비지는 환지 방식이 있는 거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환지 방식이 아니고 채비지를 굵은 것이 하는데 내가 왜 환지 방식을 굵은 것이 하는지 모르겠네. 잉크 옆으로 번졌나? 자, 뭘 매각 청구할 수 있어요? 채비지 아시면 채비지는 환지 방식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채비지. 면적이 몇 퍼센트? 채비지 얼마? 50%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2번 그 밑에 있는 외가로 2번에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안 보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고 뭐 다 본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나와도 별 수 없고. 국민주택 건설 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도 국지 한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냥 알려줘요. 자,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용된 토지를 뭐라고 해요?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연결한 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자, 그래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거니까 수용할 수 있겠죠. 무슨 법을 준용해요? 공익사업법. 근데 공익사업법에는 사업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무엇과 개가 같은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다음에 국가나 한국공사가 지자체에 매수 업무를 손실 보상 업무를 위탁했을 때 얼마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2%, 4% 아닙니다. 2%. 108페이지.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2시부터 봅니까? 그래서요. 108페이지. 그럼 1시 50분까지, 아니, 3시부터 오죠. 2시부터 온다. 3시부터 오죠? 3시, 네? 이거 네? 바로요? 안 먹고 해봐요? 이제 40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본 거에 2문제 올리세요. 배고파서 보면 또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제 여기 시험 본 거보단 실력이 2문제는 위라고 보세요. 이제. 어떤 거 당 떨어지면 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왜 바로 보내 힘들게. 네, 아무튼 자 108페이지.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를 왜 근데 뭐지 이렇게 공부하는 날? 갑자기 생겼어요? 나도 개론이나 민법 하는 날 공법 모의고사를 막 봐버릴까? 헷갈리게. 갑자기 공법 복습해야 되는데.
108페이지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자 주택상환사채 사에다 동어를 쳐야 되죠. 사 주택상환사채 사. 아무튼 오늘 키워드 복습은 좀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자, 그래서 누가 발행한다고 했어요? 한국토요택공사. 등록사업자 사. 토지 소유자 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고용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잖아요. 발행 못해요. 조합 사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국가 지자체 없죠? 근데 이제 지방공사는 사 들어가지면 안 돼요. 자, 지방공사 아니고 누가 발행할 수 있어요? 한국공사 사 들어가는 둘이 발행할 수 있는데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등록사업자 떼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보증받는 건 지금쯤은 거의 아실 것이고, 그리고 3년간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세대수가 300 이상일 때 발행할 수 있고, 자본금도 등록 요건보다 가중돼서 5억 이상 이런 말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무시하겠습니다. 자, 몇 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300세대. 최근 3년간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300세대라고만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300은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 주택 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이 역시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 그래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숫자 단서가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300세대보다 더 중요한 건 3년이에요. 3년 초과하면 안 돼요. 발행계획은 주택건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기명이다 무기명이다? 무기명 어디만 있어요? 도시에만 있어요. 도시에만. 도시 무서우니까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도시개발 채권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무기명. 기명. 기명이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이름을 뭔가 써줘야 되겠죠. 이제 증권 명부에 쓰는 건 이제 변론을 하고, 명의 변경 즉 이전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원부. 이전하면 원부. 명의 변경이 이전이잖아요. 앞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자, 명의 변경은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할 수 있다. 그냥 읽기만 하시고. 상환기간 몇 년?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양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봐야 돼. 안 된다. 일단 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하려고 할 때,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다른 행정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이전하거나 이런 말 나오면 그때는 양도할 수 있는데, 아니면 중도에 해약할 수 있고, 그런 말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등록 말소되어도 채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봤습니다. 자, 몇 호 이상 할 때 발행할 수 있다고요? 등록사업자 300. 몇 년 초과, 따라서 몇 년 초과할 수 없다고요? 3년. 그리고 뭐 기명 같은 건 다른 거하고 연결해서 보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채권끼리 엮어가지고 이제 4개를 다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109페이지 주택의 공급.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할 게, 주택 단지에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 건물도 있잖아요. 복리설. 자, 주택법은 주택을 규제하려는 거예요? 상가 건물을 규제하려는 거예요? 주택. 그래서 복리설은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건축물처럼 그냥 분양하면 되는데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리설은 뭐 해야 돼요? 신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는 아까 주택 건설 공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공사도 승인 받으라고 했지만, 여기에 있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복리설을 모집할 때 이것은 좀 더 개인적으로 대외적으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거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든가 복리설 모집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세 줄인데, 일단 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받는 것은 시험에서 틀리게 안 해요. 아예 언급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복리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신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복리설은 뭐 한다? 신고. 복리설 신고. 뭘 만들려고 했더니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 옛날에 뭐 복주머니는 신발 모양이 더 뭐 신고라고 할까 막 했는데 그것도 뭐 이상하고.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울산 신복 로타리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신복 로타리 하면서 복리설 해가지고 신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사람들은 웃어요. 여러분들은 안 웃죠. 이제 어디가 모르니까. 어쨌든 복리설은 뭐 해야 돼요? 신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외우겠지. 이제.
자,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건 마실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읽으시면 되겠고. 자,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그건 일반 분양하는 거예요. 이제 30 미만이면 그때는 그냥 내가 건축물을 공급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 30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해야 돼요. 30 미만일 때는 주택법 규제를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안 외워도 이제 이해하신 분들은 금방 이제 지금 아실 겁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 있죠. 그 국민주택 건설 사업자가 그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마감자재 사업주체가 모집 승인을 받을 때 현모주택 만들어서 마감자재 같은 거 거기 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건모주택에도. 그럼 거기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 제출하겠어요? 우리들이 입주했더니 견무주택과 다른 엉터리가 시공돼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증거자료 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사용검사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주해서 그것을 열람을 신청했을 때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고요? 2년 이상. 그래서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그리고 이제 이것과 같이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품절이 됐거나 이걸 만드는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약속한 것 이상으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양괄 2번, 양괄 1번, 양괄 2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줄글 것도 없습니다. 외괄호 2번. 자, 이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은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몇 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2년 이상.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된다. 2년 이상 기억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이제 이거 새로 생긴 제도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감자재 목록표 말고도 우리가 뭐 아파트 광고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분양 광고. 그죠? 그러면 그 광고한 내용도 거짓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내용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제.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의 사항도 제출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 광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 몰라요. 어쨌든 표시 광고 제출했어요. 그럼 그것도 얼마에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라고 나올 수 있어요. 표시 광고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해야 된다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외괄호 3번은 외괄호 2번에 있는 거하고 취지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년 하는 걸 체크합니다. 2년. 다음에 110페이지 분양가격 제한부터는 양이 많아서 10분 쉬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촉박하니까 14분이니까 20분에 할게요. 20분에. 저 시계로 20분에.